저희 몽블랑 트레킹은 작지만 신선한 충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6월 24일 가이드를 포함하여 우리 일행 14사람이 탄 비행기는 유럽 직항편이 아니었고 두바이를 경유하여 스위스의 제네바로 갈 예정이었는데 자정이 다 되어 출발한 비행기가 9시간을 날아 두바이에 도착하였을 때는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제네바로 가는 비행기는 4시간 뒤에 출발할 예정이어서 입국 심사를 마친 뒤 공항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새벽 5시인데도 공항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매우 큰 규모의 면세점들은 모두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공항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저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흔히 아랍에미리트 또는 UAE라 불리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은 아라비아 반도 남동부에 있는 전제군주제 연방국가입니다.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작은 83,600제곱킬로미터이고 2023년 현재 인구가 1,048만 명으로 소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시민은 11.5%에 불과하며 나머지 88.5%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수도는 아부다비인데 인구는 두바이가 약 330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인당 GDP는 2022년 51,340달러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석유 매장량과 7번째로 많은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서 석유와 천연가스로부터 얻는 수입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석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교육, 복지, 인프라 건설 확충에 쏟아부은 결과 관광업과 금융업 등이 발전하여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천연자원 의존도를 낮추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두바이 공항과 에미레이트 항공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국토의 약 97%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가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농경지는 매우 제한적이며 1975년의 인구가 55만 명에 불과하여 항공산업이나 관광업을 발전시키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두바이 공항의 모습은 매우 놀랍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여객 수송수에서 두바이 공항은 줄곧 세계 3,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를 방문했습니다. 두바이 공항은 유럽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아메리카까지 전세계 모든 대륙과 무기착 직항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공항으로 전세계 구석구석을 다니는 직항 항공편이 있는데 두바이 공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세계로부터 수많은 환승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바이 공항이 이처럼 성장하는 데 있어 아랍에미리트의 국적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은 큰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2024년 매출이 약 374억 달러로 전 세계 5위 수준이며 250여 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항공기의 대부분은 40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보잉 777과 60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A380이며 에미레이트 항공은 이러한 대형 비행기를 전 세계의 직항 항공편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제가 두바이에서 귀국할 때 탔던 비행기도 가장 크다는 A380이었습니다.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막 위에 세워진 조그만 나라가 오늘날 중동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로 발전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공항 시설을 눈으로 보면서 받은 신선한 충격을 생생하게 전하되다 보니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우리는 두바이에서 6시간을 더 날아 오후 1시가 조금 넘어 마침내 스위스의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취리히 다음으로 큰 도시로 인구가 2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 국경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엔의 유럽 본부를 비롯해 국제적십자본부, 국제경제기구 등 수많은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가 위치해 있어 국제외교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의들이 개최되고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제네바에서 미리 준비된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을 달려
몽블랑 트레킹의 출발점인 샤모니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 짐을 풀고 잠시 쉬었다가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샤모니는 1924년 첫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곳으로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인구가 채 10,000명이 안 되는 조그만 마을이지만 연간 방문객 수는 500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샤모니에서 하룻밤을 잘 보내고 이튿날 아침 우리의 8일짜리 TMB 트레킹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샤모니에서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 몽블랑 정상을 가장 높으며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해발 3,842m의 에귀디미디 전망대에서 몽블랑 정상을 바라본 다음 내려와 몽블랑 종주 트레킹 코스 곳 TMB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호텔 밖으로 나와 현지 가이드인 30대 스페인 여성과 함께 곤돌라 탑승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에귀디미디 전망대로 올라가는 곤돌라의 탑승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우리의 일정을 방해하는 날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졌다 멈추기를 되풀이하는데 문제는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기 때문인지 곤돌라는 운행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불확실한 상태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어서 우리는 에귀디미디 전망대는 트레킹 일정에 따라 샤모니로 돌아올 때 올라가기로 하고 일단 원래 일정대로 트레킹을 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르뚜어까지 이동했습니다. TMB의 원래 일정에는 르뚜어에서는 곤돌라와 리프트를 타고 꼴데발무 고개까지 올라간 다음 국경을 넘어 스위스의 트리앙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7km를 걷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에귀디미디 일정이 빠짐에 따라 시간이 남게 되어 곤돌라와 리프트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9시 반 르뚜어에서 드디어 우리의 본격적인 몽블랑 트레킹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일정대로였다면 우리가 탔을 곤돌라 탑승장이 나왔는데 우리는 지나쳐 갔습니다. 조금 올라가니 탁 트인 알프스의 넓은 초원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맑은 공기가 코를 행복하게 해주는 가운데 바로 위로 곤돌라가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알프스에는 스키장이 1,100개 이상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스키 시즌이 아니라서 눈 덮인 스키장도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도 볼 수 없지만 곳곳에 있는 곤돌라와 리프트가 이곳이 스키장임을 말해줍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이번에는 방목하고 있는 염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나라에도 남원 운봉에서 지금은 철쭉으로 유명한 발해봉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한 수천 마리의 면양을 사육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던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보다 인건비가 훨씬 비싼 알프스에서 아직도 이런 목장이 멀쩡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곳은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므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조금은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염소떼들을 지나니 이번에는 끝없이 넓게 펼쳐진 산 중턱에 가득 피어있는 야생화들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에 가다 보면 많은 야생화들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산에서는 띄엄띄엄 피어있는 야생화를 찾아보는 즐거움이 있었다면 이곳에서는 넓은 면적에 너무나 많이 피어있어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즐거움은 없었지만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런 야생화 천국이 가능한 것은 아마도 해발 2000m를 넘어가면서 나무들이 전혀 자라지 못하고 풀만 살 수 있는 기후이다 보니 그 기후에 맞는 야생화들이 제 세상을 만났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르뚜어를 떠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우리는 곤돌라의 종점이며 레스토랑이 있는 곳에 도착해 20분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드넓은 초원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 다시 1시간쯤 걸어 해발 2191m 꼴데발무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르뚜어가 해발 1460m이므로 높이로는 731m를 올라온 셈입니다. 이곳은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이 있는 곳이고 이곳에는 휴게소가 있는데 우리는 이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나와서 스위스 트리앙으로 내려가는 길은
처음에는 완만한 내리막길이었는데 길가 분위기는 올라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길 옆으로는 르뚜어에서 올라올 때와 마찬가지로 나무가 거의 없는 초원이었고 가끔 야생화가 보이거나 멀리 떨어진 산들의 꼭대기는 큰 바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내려갔을까요? 고도가 낮아지면서 산에는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고 경사는 조금씩 가팔라졌습니다. 가다 보니 우리나라 산에서 내려가는 기분이 들 만큼 길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트리앙은 고도가 1300m 정도로 르뚜어보다 훨씬 낮아서 내려가는 시간은 고개까지 올라올 때보다 조금 더 걸렸습니다. 트리앙이 가까워지면서 빗방울이 굵어졌지만 트리앙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게 되어서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트리앙에 도착한 우리는 한 대의 대형 택시에 함께 타고 숙소가 있는 마으띵으로 이동하여 저녁을 맛있게 먹고 몽블랑 첫날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몽블랑 트레킹 스위스에서의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